아시아나항공 카드결제 대금 채권 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결산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최근에 적정 의견으로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운영자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채 문제 등을 포함한다면 카드결제 대금 채권 구조화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안 좋은 경영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슈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대금 채권 구조화가 기존에 나와 있는 SPC를 이용한 유동화에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회사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 SPC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화 전문 회사는 부실 채권이나 매각 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유동화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다룰 내용과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차이점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부실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게 ABS나 ABS-TB가 되겠죠. 이 부분은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자금이 다시 부실 채권이나 매각 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법인에 지급됨으로 인해서 법인은 유동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SPC는 부실 채권이나 매각 자산을 처분을 하고 그 처분 대금을 이용을 해서 다시 ABS나 ABS-TB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모든 부분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행한 전자단기 사채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카드 결제 대금을 이용한 자산 유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 발급사인 그리고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아시아나항공 간에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 대금이라고 한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신용 제공자와 그 카드를 사용하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크고, 일반과 다르게 금액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월 100억 원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한카드는 빠른 대금 회수와 리스크를 어떻게 빨리 해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결제를 본다면 30에서 45일 정도에 사용된 금액을 결제할 수가 있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늦추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회사, 카드 회사와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빠른 자금 회수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급 기일을 늦춤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이 투자증권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SPC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카드 대금을 채권으로 해요. SPC 설립의 기본 자금으로 하고, 그 자금을 기본으로 해서 ABS-TB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ABS-TB 사채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대금이 회수되고 그 대금은 즉시 신한카드에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신한카드는 빠른 대금 회수와 리스크를 완전히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일면에서는 한 곳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ABS-TV 매입자, 곧 투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개인이 많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이 ABS-STB를 매입한 매입자들은 이 내용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불불능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리스크를 본인들이 다 떠안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인지하고 이 채권을 매입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 판매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시켰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서도 ABS-TB를 매입했다는 것은 혹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리스크에 비해서 마진이라든지 이익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인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있었던 유동성 위기라든지 아니면 한정 의견으로 같은 재무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언제든지 이 ABS-TB의 결제가 지연되거나 또는 완전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원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자산 유동화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설립되고 만들어진 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 특히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이 그 부실자산과 부실채권만 없다면은 연속적으로 더 좋은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매각을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유동성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자산도 쉽게 매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산 유동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SPC 유동화 전문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고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만들어낸 이 유동화 부분이 과연 일치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법을 더 확대 해석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재무 구조의 건전성이 아니라 재무 구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법에서 용인하고 있는 그런 자산 건전성을 위한 자산 유동화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자단기 사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사채권이 종이로 돼 있었고 그리고 유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 유통상에서도 불명확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유통과 발행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자단기 사채라고 해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단기 사채기 때문에 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보증을 받아서 이 사채가 안전할 것이다. 아니면은 한국예금결제원 같이 뭔가 공인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통하고 관리하고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해주는으로 인해서 뭔가 소비자,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BS-TV, ABS
이런 모든 사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래를 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 자산, SPC를 이용하고 거기에 기초 자산이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혹시 불안전 판매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는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